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김지윤 박사님과 박정훈 기자님이 각각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픽부터 김지윤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함께 네. 보시죠. 바로 25,0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게 무슨 돈일까요? 뭐 사건이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돈 같지는 않거든요. 훔쳤나 보죠? 네, 언제쯤 맞추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또 틀렸군요. 네, 지난 1월 31일 아시아계 91세 노인이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서 노인 힘껏 밀칩니다. 그래서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했었죠. 한국계 배우 데니얼 김이 트위터에 저 남성을 제보해달라고 촉구를 하면서 25,000불의 살해금을 내건 겁니다. That this reward was not meant to vilify any community whatsoever. This was not a matter of sowing division between one race versus another race. This is really about bringing a criminal to justice. 그러니까 25,000달러가 일종의 현상금 같은 거였네요. 개인이 내건 현상금. 네, 그렇죠. 그래서 범인은 잡혔습니까? 네, 검거가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범인이 이미 구금 중이었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저 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계 2명이 똑같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알려져서 경찰이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 혐오 범죄가 아니냐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84세 노인이 지난 1월 28일에 이 아침 산책을 하던 중에 폭행을 당했는데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태국계 남성이었거든요. 또 그래서 공분을 일으켰는데 2월 3일엔 뉴욕에 사는 60대 필리핀계 남성이 지하철에서 흉기에 얼굴을 베어서 백바늘 이상 꿰매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너무 끔찍합니다. 사실 아시아인 혐오 범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인권 단체에서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 팬데믹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약 2,800여 건의 아시아인 차별 범죄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뉴욕이 가장 심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어이쿠야, 예. 이런 사실 현상에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조한 바가 없지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뭐 이제 차이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차이나는 곧 아시아. 이게 어떤 혐오적인 정서가 네. 좀 조장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 보면은 민심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특히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나 노인분들이 신체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주 타깃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인들이 서로 이제 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호신술 동영상이 또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해요. So if we need to 호신술이요? block our head, right here, our hands are here. You can strike our 이렇게 hands 알아서 right here. 대비하라고요? I don't want my hands 뭐 아주 in my 기본적인 pocket 거죠, because 사실은. Even for a fraction of a second, this and this is too slow. 왜 이걸 알아서 대비를 해야 하나요?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아시아 혐오 범죄라든지 차별 같은 문제는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좀 밀려서 뒷전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 문제가 자꾸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1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아시아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의회 하원에서도 이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한 청문회를 또 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의 미국에서는 이 혐오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이번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확 끌었던 건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요. 바로 5만 달러입니다. 네. 금액이 두 배로 뛰었는데 뭔지 금액을- 바로 알 것 같은데요. 네, 확 올렸습니다. 바로 네. 아시겠죠? 바로 이번 주에 화제 중에 화제였던 이 암호화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5만 네.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세상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게 최초의 네. 거래였다는 거죠. 네, 미국 비트코인. 플로리다주에 사는 헤네츠 씨가 이 비트코인 초창기에 2017년 이 피자 두 판을 비트코인 만개하고 구매하면서 이 사례를 남겼는데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만개 가격이 $40밖에 안 됐어요.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Back on the wall with the date May 22nd, 2010. People ask me, "Oh man, what an idiot! Why don't you keep that Bitcoin?" And it's like, well, somebody had to start it off.
그러니까 지금 코인 한 개가 5만 달러인데 저 당시에 10,000개를 주고 피자를 사 먹었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짜리 피자죠? 근데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아마도 피자 한 판에 이렇게 되면 3천억 원이 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저렇게 함으로써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 사용이 된다라는 네. 것을 뭐 증명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5월 22일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나 치솟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비트코인이 불과 한 달반 사이에 70% 이상 급등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게 지난 2009년인데 그때부터 워낙 이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워낙 큰 폭으로 반복을 해왔는데 아마 초기에는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에 관심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컸던 것 같고요. 이 최근에는 이 양상이 좀 바뀌었는데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미국 월가의 억만장자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요. 여기다가 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뭐 지불수단으로 활용한다 하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또 오른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네. 지금 뭐 비트코인 자기가 15억 달러어치를 샀다. 그리고 뭐 자사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후에 이제 20%가 급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머스크 빔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사실 그뿐이 아니고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500개를 기부를 해서 그 민간 암호화폐 펀드를 조성을 한다. 그때부터 사실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가상화폐가 점점 진짜화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여기에 좀 의견을 근데 보충을 하자면은 아무래도 그 미국의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가 흔들리는 측면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가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이거냐 각국이 다 양적 완화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현금 가치가 뭐 급락할 거다.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거의 뭐 돈을 태우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뭘지 이렇게 아무래도 시선이 가게 되고 뭐 전통적으로는 그게 금이었겠지만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하는 뭐 이 비트코인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이 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안 변할 수가 있을까요?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많겠죠. 네. 그래서 못 사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고 또 금리가 상승이 되면 달러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달러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몰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예.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비트코인을 아직도 투기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가치를 측정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대차 대조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도 가치를 좀 측정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 사람들이 관심을 막 쏟게 되면 가격이 확 올랐다가 또 관심에서 멀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때는 아니 이게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괜히 가격만 천문학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푸는 논쟁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세계 최대 그 자산 운용사라고 하죠. 블랙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뉴욕의 멜론 은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거대한 이런 금융기관들조차도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서 이를 또 활용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할 거다 뭐 이제 이러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들조차도 이런 비트코인을 새로운 하나의 투자 어떤 가치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경제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 빠르고 안전하고 좀 편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지금처럼 비트코인으로 계속 화제를 몰다 보면 결국 정부도 디지털 화폐 그리고 기업도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게 늘어나면서 이 과거보다 디지털 화폐로의 경제로의 이 전환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안의 화제 비트코인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픽이었습니다.